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가죽공예 배우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시게 되는 새들 스티치, 손 바느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 바느질 하는 방법 따로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고요. 상당히 간단하고요. 어, 그 이전에 그 손바느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보고 바느질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실, 바늘, 그리프 이런 식으로 다 챙겨놨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늘부터 알아볼게요. 바늘 알아보고 실 끼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요거 일단 치우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늘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카메라 잠깐 내릴게요. 이게 편하시게. 예, 이렇게 돼 있고 바늘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바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존 제임스 바늘 요 제품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바늘 요 바늘 많이 씁니다. 일단 바늘은 바늘마다 제품마다 사이즈가 있어요. 보면은 존 제임스 사이즈 4라고 되어 있죠. 4라고 되어 있고 4 크기가 요거 지금 꺼내놓은 것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바늘 보면은 넘버 4호 넘버 5호죠. 그러니까 4, 5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낯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 재봉 쪽에 요 사이즈를 의미하는 숫자는 숫자가 작을수록 큽니다. 제품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작을수록 커요. 요거 존 제임스 4, 요거는 존 제임스 3. 그래서 존 제임스 3호가 4호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바늘 4호, 5호 있는데 4호가 5호보다 큽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시스템 바늘 4호랑 존 제임스 바늘 3호랑 크기가 비슷하고요. 존 제임스 바늘 4호랑 시스템 바늘 5호가 크기가 비슷합니다. 물론 요 제품별로 요거 위로 사이즈, 아래 사이즈도 많이 있는데요. 가죽 공예 하시면서 손바느질 하시는 분은 보통 요런 사이즈 두 가지 요 안에서 다 작업이 끝납니다. 그 이외에 특수한 바늘은 필요하시면 정보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바늘에 대해서 준비했고, 바늘은 손바느질 하는데 재봉 품질에 큰 변수는 아닙니다. 그냥 바느질 해주는 도구일 뿐이니까 편하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요 제품이나 가격이 얼마나 하니까 사이즈 하나씩 구매해 놓으시면은 여기 바늘 한 쌈이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고 친구들 나눠주시고 하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바늘을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에는 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늘에 대해서 바늘을 구했으면 이제 실을 구해야겠죠. 실은 크게 이렇게 나눠 볼게요. 실은 손바느질 전용사, 손바느질을 전용으로 만들어진 실이 있고요. 그 외에 미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바느질사와 미싱사는 실의 꼬임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미싱 정용사는 보통 Z 꼬임이라고 하고 좌연사 반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고 미싱의 전용으로 사용하고요. 손바느질사는 그 꼬임이 우연사 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고 손바느질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손바느질사를 미싱에 걸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싱의 재봉 회전 방향이랑 실의 꼬임 방향이 달라서 오리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손바느질사를 미싱에 걸어 볼까 하시는 분은 시도는 좋은데 작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싱사는 반시계 시계 방향이죠. 돌고 미싱사를 손바느질로 하게 되면은 손바느질이랑 또 이 실의 꼬임이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렇게 자 이게 실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재봉을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꼬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꼬여서 중간중간에 실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풀어주고 작업하게 되거든요. 그 원리가 실의 작업하는 방법과 실의 꼬임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일들이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실 중에 샘플 몇 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일본 제품인데요. 손바느질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아시는 여기 뭐죠? 링카블렌 중에 532 굵기 칼라는 요런 거, 그리고 스페시얼 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 손바느질사는 왁스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왁스 작업을 해주시고 손바느질 전용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보통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손바느질이지만 미싱사를 많이 사용하시죠. 보통 이런 거 이렇게 비니모 아니면 세라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외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작업을 세라필로 하고 있습니다. 손바느질이든 미싱이든 세라필로 하는 편이고요. 이런 손바느질사는 제가 특별히 손바느질로만 제품을 만든다 할 때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필이나 비니모를 놓고 손바느질 할 때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 굵기나 그 때깔이라 그러죠. 그 광택 이런 거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미싱을 그래도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미싱을 쓰는데 세라필을 쓰는 이유는 비니모가 세라필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굵거든요. 그래서 비니모를 쓰게 되면은 바늘을 더 굵은 거 써야 되고, 더 굵은 걸 쓰게 되면은 제품의 바늘 구멍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 비니모 5호 8호로 미싱을 세팅하면은 세팅이 살짝 조금 힘듭니다. 보통 이게 조시가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는 세라필로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칼라 사실 때 뭐 50칼라 40칼라 세트 사지 마시고요. 보통 디자인 쪽에서는 블랙과 화이트만 잘 활용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화이트, 브라운 요쪽 계열로 쓰면서 실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 실 어떤 걸 사용할지 결정하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칼라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이 많이 사다 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에 세라필 시중 소매 말고 도매점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실에 대해서는 소개해 드리고, 다음에는 가죽에 구멍을 뚫어야겠죠. 가죽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뚫는 도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바늘과 실을 준비했으면 가죽에 구멍을 뚫어야겠죠.
보통의 바느질은 바늘로 재봉물을 뚫는데 가죽공예는 가죽이 너무 두꺼우니까 구멍을 못 뚫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는 도구를 활용해서 구멍을 뚫게 되어 있고요. 보통 그리프 치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명칭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종류는 여기 보면 오울 있고요. 다이아 있고 사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사선은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일자로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게, 항상 그리프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선은 말 그대로 사선 모양으로 홈을 뚫습니다. 모양은 표현이 잘 되나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 이렇게 있고, 보통 꼭 필요한 거는 두 날짜리는 꼭 필요합니다. 보통 그리프의 경우에는 두 날짜리는 이렇게 해서 코너 돌릴 때 한 땀 물고 하나씩 옮기면서 닮을 때 두 날은 필요하고, 그 외에는 거의 뭐 4날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프의 종류 중에는 오울 그리프라고 있습니다. 오울 그리프는 이렇게 송곳 모양의 그리프, 송곳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뚫은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송곳으로 뚫은 것 같습니다. 오울 그리프. 오울 그리프는 보통 뒤집기를 손바느질로 할 때 그 재봉 땀을 이렇게 다이아나 사선으로 뚫어서 묶으면은 나중에 잡아당기면은 요 기퉁이 부분 있죠. 날카롭게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부분, 이 부분에 힘을 받아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미싱처럼 둥근 땀으로 해서 하면은 뒤집게 해서 안 터집니다. 보통 그렇게 쓰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일본식 목타라고 하죠. 다이아 모양, 약간 사선의 다이아 모양 있죠. 사각형의 다이아 모양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프의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은 상당히 고가인데요. 요런 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세트로 해도 뭐 몇만 원이 안 넘는 저렴이들이거든요. 저도 이걸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도구의 경우 비싸다고 내 심리적 만족감은 크지만 만드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제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조차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도구나 이런 소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품의 컬러와 디자인이 90%입니다. 90%고 그 사람의 만듦새가 거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그 10%의 도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구는 적당히 경제적이고 나한테 알맞는 도구를 찾아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바늘, 그리프, 그 다음에 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또 필요한 게 포니 필요하고, 나머지 새들 스티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프 설명드릴 때 빠뜨린 게 있네요. 그거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요 사선 그리프의 경우에는 요 날 사이에, 한 날, 두 날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종류가 3.85, 3.38, 3, 2.7 이런 식으로 한 거의 4종류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요 다이아 요런 목타의 경우에는 3.0, 4.0 요렇게 거의 두 부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은 부피가 큰 제품, 3.0은 소품, 사선 같은 경우에도 3.85 요거는 부피가 큰 가방이나 이런 제품, 나머지는 소품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쉬우니까 참고하셔갖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폰이 있는데 폰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니라고 하는데요. 이 포니의 용도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건 이런 식으로 거의 생겼고요. 요즘은 탁상에 끼워서 쓰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스탠딩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포니 하나 가지고 있고요. 포니의 경우에는 그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가죽을 뭐 이제 바느질 할 때 이렇게 손으로 계속 잡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놓고 작업을 하게 만드는 폰이 있습니다. 손바느질 작업 하시는 분은 요 포니는 꼭 있어야 되니까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생김새에 비해서는 시중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 있으면 저도 한번 나중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도구들은 다 소개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요 제품은 뺄 때는 발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는 나머지 실제로 바느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바느질 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바느질 하기 전에 실을 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가죽 바느질은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좀 큰 걸로 얘기할까요? 자, 이 샘플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바늘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에 실입니다. 가죽 바느질은 바늘 2개가 필요하고요. 바늘 끝에 실을 꿰서 하나의 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끝에 가면은 합쳐져 있죠. 이렇게 합쳐져 있죠. 하나의 실 양 끝을 바늘로 꿰어놔야 됩니다. 요때 바늘에 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바늘이 있겠죠. 바늘이 있으면은, 자, 바늘이 있죠. 일단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입니다. 실을 꿰었죠. 이렇게 꿰었죠. 이렇게 꿰었고, 그 다음에 요 바늘의 길이만큼 실을 더 뺍니다. 이렇게 요만큼 한 바늘, 요만큼 한 바늘, 이런 식으로 바늘의 길이 2배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중간점을 실을 관통을 시킵니다. 이렇게 실을 이런 식으로 관통시켰죠. 요를 한 번 하고 또 반대로 남은 실에 반을 관통을 시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모양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관통시키고 한번 관통, 2번 관통시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잡고 뒤로 쑥 빼줍니다. 빼서 실을 쭉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 끝에 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한쪽은 됐죠? 그 다음에 또 한쪽 해볼게요. 자,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죠. 끼었습니다. 그리고 바늘 길이만큼 앞으로 쭉 빼줍니다. 하나 길이만큼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늘 실 몸통을 바늘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줬죠. 예, 됐죠? 그 다음에 남은 실의 절반 정도에 또 몸통을 끼워줍니다. 관통되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뒤로 쑥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 2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끝에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늘 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생각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봉할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요 전체 실, 접은 거 말고 전체 실 있죠.
전체 실은 요거의 3배. 만약에 여기 있으면 1배, 2배, 3배의 실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실의 길이는 재봉할 재봉면의 길이의 3배는 필요하다. 3배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거 바느질 샘플로 교보제를 하려고 구멍을 뚫어 놨는데요.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치질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번 제가 바느질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바느질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샘플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 여기 스탠딩 포니에 꼽았습니다. 바느질 할 제품을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작업자 몸 앞으로 두고요. 왼손 쪽이죠. 왼쪽은 제품의 겉면, 사선 모양이 나오는 겉면이 되고요. 오른손 쪽은 제품의 뒷면이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제품의 왼쪽은 제품의 겉면, 오른쪽은 제품의 뒷면. 그 다음에 바느질은 바깥에서 몸쪽으로 당기면서 한다. 당기면서 한다. 두 번째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바느질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은 기억하시죠? 왼쪽은 제품 겉면, 오른쪽은 제품 뒷면. 당기면서 한다. 밀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거 작업 구조상 당기는 게 맞습니다. 당기는 게 편하고, 왜 굳이 당기면 편한 걸 굳이 왜 밀면서 할 이유가 없죠. 자, 우선은 이렇게 바느질을 할 구멍을 뚫었죠. 자, 첫 번째 제일 끝점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일 끝구멍 있죠. 끝점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앞에 한 점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끝점에서는 그대로 시작하시면 되고 앞에 한 점에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래서 만약에 앞에 한 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바늘을 꽂고 실을 중앙으로 맞추겠죠. 이렇게 실을 중앙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맞춰놓고 만약에 앞점에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해서 앞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쪽 바느질 요걸 뒤로 가서 한 코 넣어서 한 번 이렇게 감아 주셔도 되죠. 근데 이건 뒤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보강을 해 주시고 싶으면 한 번 더 꼬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끝에서 시작하는 베이직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실을 먼저 꼬아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 상태가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왼쪽 바늘이 항상 오른쪽 바늘보다 밑으로 가게. 왼쪽 바늘이 오른쪽 바늘보다 밑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쭉 당기시면 됩니다. 자, 왼쪽 바늘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왼쪽 바늘 들어갔죠? 잡아 빼면서 실을 밑으로 누고 오른쪽 바늘을 그 실 위로, 요 실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잡아 당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똑같습니다. 왼쪽 바늘을 먼저 넣고요. 바늘 빼면서 오른쪽 바늘을 왼쪽 바늘 실 위로 올려줍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또 해볼까요? 왼쪽 바늘을 밑으로 넣고 빼면서 오른쪽 바늘로 왼쪽 바늘의 실 위로.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당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왼쪽 바늘을 집어넣고 당겨내면서 오른쪽 바늘을 그 바늘의 실 위로.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됐죠? 그러면은 요러고 됐고, 자,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사슴 모양이 나오죠.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항상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왼쪽 바늘 밑으로 놓고 오른쪽 바늘 위로, 항상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하시고 싶은 분은 왼쪽 바늘 넣고 오른쪽 바늘 위로 넣었죠. 넣고 요걸 한 번 더 꼬아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요렇게 한번 꼬아주고 당기죠. 그러면 안에서 매듭이 한 번 더 형성되니까 요렇게 더 튼튼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실이 안에서 한 번 더 매듭이 튼튼하게 됩니다. 원래는 요게 진짜 방법이라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요걸 추천합니다. 왼쪽 바늘 밑으로 넣고 오른쪽 바늘 위로, 자 밑으로 넣고, 됐죠? 오른쪽 바늘 위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왼쪽 바늘 위로, 밑으로 넣고 오른쪽 바늘 위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좀 구부려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 바늘 넣고 오른쪽 바늘을 왼쪽 바늘 실 위로,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끝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자, 왼쪽 바늘 넣고 오른쪽 바늘을 왼쪽 바늘 위로 넣고 해서 됐죠? 자, 해서 일단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 바늘단까지 왼쪽 바늘 밑으로 넣고 오른쪽 바늘을 위로, 이렇게. 항상 오른쪽이 위로, 왼쪽이 밑으로. 자,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꾸로 가면 됩니다. 자, 겉면에 나온 것은 뒤로 한 바늘 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이 뒤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뒷면에 있던 것은 또 앞으로 한번 빼고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한 코 더 뒤로 해서 또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실이 뒤쪽으로 가게. 끝에는 두 땀이 되겠죠. 이렇게. 두 땀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이것을 묶어주면 끝납니다. 묶어주고 본드칠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초점을 잘못하고서 계속 부여졌다 이렇게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샘플이고, 일단 가죽으로 제가 작업을 하나 샘플로 하던 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던 거 마저 한번 해볼게요. 됐죠? 이제 바늘 양쪽으로 준비되고요. 됐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바늘을 밑으로 넣었죠. 넣고 한 구멍에 동시에 바늘 두 개를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왼쪽 넣었죠. 넣었으면 빼면서 오른쪽 바늘을 그 실 위로 걸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데 몸쪽으로 두 개 다 당기면은 구조적으로 안 맞고 사선으로 당기기를 추천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해볼게요. 왼쪽 바늘 밑으로 넣고 왼쪽 바늘 밑으로 넣고 오른쪽 바늘을 왼쪽의 실 위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손에 익으실 거고요. 당기실 때 바늘을 당기면은 여기가 많이 풀어 헤쳐지거든요. 실을 잡고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놓고, 항상 왼쪽 놓고 아래로 두고 오른쪽 놓고 오른쪽을 왼쪽 실 위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마지막 마무리는 앞에 실을 이제 되돌아가면 되거든요. 한 바퀴씩 뒤로 뽑아주고 뒤에 실을 앞으로 갔다가
뒤에 한 코 더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끝에는 두 코가 묶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런 식으로 사선 스티치. 이러면서 뒤에 요거는 묶어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새들 스티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듭이 사선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원리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왼쪽은 밑에 오른쪽은 위로, 왼쪽은 밑으로 오른쪽은 위로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왼쪽은 위로 오른쪽은 위로 이렇게 식으로 항상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촬영된 게 초점이 잘 안 맞아서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에 더 좋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구상해 보고요. 일단 이걸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